네,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여러분들 투시도 그리고 투상도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실습, 작도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러분들 이제 중간평가 하는 방법,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그리고 4주차에도 선생님이 투시도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투시도에 대한 작도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예 주제 자체가 투시도에 관련된 주제예요. 그래서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쭉 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는 도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를 확인하셔가지고 과제도 충실하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PPT만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사례 예시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리는 거를 동영상으로 지난 시간에 하나 보여주긴 했어요. 보여주긴 했는데 다시 한번 그리는 요령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간 평가 때 수시도를 잘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주차고요. 넘어가서 입체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투시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입체도 중에 하나예요. 입체도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상도 또는 뭐 투영도라고 부르는데 투상도가 기본입니다. 이 투상도 중에서 특히 정투상도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투시도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투시도법에 의해서 작도한 투상도를 우리가 투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상도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상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평행투상도, 그러니까 정투상도라고 부르는 평행투상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응용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이게 투상도의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투상도의 종류가 평행투상도, 직투상도, 사투상도, 정투상도, 표고투상도, 측투상도, 그리고 맨 밑에 중심투상도 뭐 이렇게 종류들이 나와 있고 이 중에 중심투상도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투시도에는 1소점, 2소점, 3소점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평행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2학년에 올라가면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3차원 이제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화면에 보이는 형태가 이제 평행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투상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이거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직투상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상도 중에 각도가 X축, Y축, Z축이 다 동일하게 120도의 각도를 갖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에서 작도를 하는 방식이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그 스케치업이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될 뭐 레빗이라던가 라이노라고 하는 3차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3차원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투상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작도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평면도를 이용한 여기 보이는 두 번째 그림 이게 이제 평면도를 이용한 투상도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깔고요. 이렇게 바닥에 깔고 이 평면도에서 수직으로 X축, Y축이 그래서 90도입니다. 90도를 이루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Z축으로 올려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좀 많이 다르죠. 왜곡되어 있는 형태로 그리게 되죠. 왜곡되어 있는. 그래서 각도가 지금 45도, 45도, 90도로 돼 있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달라지겠죠. 요 길이는 정투상도를 그릴 때는 이게 실제 도면 사이즈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Z축도 동일하게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육면체가 지금 전부 다 1m라고 한다면 이렇게 1m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가 1m가 되겠죠. 다 1m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렸을 때 바닥이 1m가 되면 높이도 1m로 그리는 거야. 이것도 1이에요. 1. 다 1이에요. 다 1. 그러니까 지붕은 평면도랑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반면에 평면도가 아니라 인면도를 놓고 그리는 방식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인면도입니다. 그래서 인면도를 이렇게 놓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 Z축이 여기 X축이 되겠죠. X축과 90도를 이루게 만들겠죠. 이게 90도가 되게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요거는 이렇게 Y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45도로 많이 그리긴 하지만 45도가 아니라 이게 60도일 수도 있고요. 30도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인면이 더 잘 보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30도일 때 제일 많이 보이고 60도일 때 가장 적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면을 그리고 이 뚜껑 부분, 지붕을 많이 보여주고 싶으면 어느 쪽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가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30도로 그리게 되면 정면은 고정되어 있고 30도로 그리게 되면 이 옆모습은 많이 보이겠지만 지붕이 조금만 보이겠죠. 그죠? 30도로 그리면 반대로 45도나 60도로 그리면 이 인면은 좀 작아지지만 지붕이 많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각도를 조절해서 내가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부분, 결국에는 투시도나 투상도를 그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질 건축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형태로 만드는 게 투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보여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내가 설명을 하기에 유리한 이 건축물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그 뷰를 찾는 게 투상도를 그리는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많이 보여주다거나 아니면 옆면, 인면을 내가 잘 보여주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런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투상도를 그리지만 이게 지금 45도, 45도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옆에 그림 보면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틀었죠. 이렇게 비틀어서 그러면 지금 이쪽 인면 두 개는 내가 똑같이 보여주고 싶을 때 45도로 그리면 되고 30도로 이쪽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쪽 인면을 내가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각도를 비틀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는 방법은 똑같은데 각도만 다르게 만든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투상도의 기본이 될 거고 이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가 평행 투상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이 축선들은 전부 평행합니다. 소실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그리게 되고요. 이렇게 나란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을 1대1로 표현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비율을 X축, Y축, Z축이 전부 다 1대1대1의 비율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게 평행투상도의 장점이고 반면에 평행투상도가 아닌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소실점에 의해서 가면서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소실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면이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집니다.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표현을 할 때 정투상도 또는 평행투상도로 그릴 것이냐 투시도를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투시도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투시도를 그리는 거를 잘 하면 스케치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넘어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평면, 인면,
그리고 단면 이런 식으로 정해진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2차원이기 때문에 2D이기 때문에 건물을 3차원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데 투시도를 이런 식으로 투상도 그리고 투시도를 그릴 경우에는 이걸 3차원으로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죠. 2D보다는 여기 있는 이 3D가 굉장히 건물을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그릴 때는 3D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반드시 함께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D만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 건축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면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쉽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2차원을 보고 3차원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도면을 만들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실제 건물과는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왜곡이 되는 반면에 투시도는 실제로 지어졌을 때 사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스케치, 이미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지금같이 건물의 형태를 보여줄 때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인면을 뜯어서 각각 인면을 뜯어서 따로 보여주고 내부 공간만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투상도를 이용한 해부도를 만든 그림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투시도나 투상도 그리는 실력이 많이 늘게 되면 이런 걸 그려서 표현하는 실력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좀 어렵지만 이런 투시도나 투상도를 그리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런 거를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쉬워집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또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소메트릭으로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이소메트릭 아까 얘기했죠. X축, Y축, 그리고 Z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각 120도로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 평행 투상도 중에서도 X, Y, Z축이 각각 120도로 만들어진, 공평하게 만들어진. 이거는 평면 또는 지붕, 그리고 좌측면, 우측면 또는 정면과 우측면, 정면과 좌측면을 공평하게 동일한 위계를 갖고 보여줄 때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모델링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할 때.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의 다른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실내를 보여줄 때는 겉에 이런 인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내도 이렇게 잘라서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인테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 이렇게 해서 실내를 아예 우리가 이걸 렌더링이라고 부르죠. 렌더링을 해서 사실적으로 좀 더 보여주기 위한 표현 기법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과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고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했죠. 비포 사이즈입니다. 비포 사이즈에 다음과 같이 평면도 그리고 정면도 인면도를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기 보는 것처럼 정투상도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평행 투상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인면을 고정시켜 놓고 지붕면과 옆에 면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그 방법으로 지금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앞에 이거는 여기 정면도와 동일합니다. 정면도를 여기에 그리고 나서 이 각도를 지금 45도로 잡았죠. 45도로 잡아서 45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45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인면도를 여기에다가 그리죠. 이때 이 치수 여기가 30이면 얘도 3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밑에 요만큼 지금 여기 보면 80이죠. 80 치수 보는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80 그리고 여기 이만큼 보면 여기 요만큼이죠. 요만큼과 동일하죠. 90이죠. 그래서 이게 90 여기 이 치수는 우리가 모르지만 요 치수를 알고 있죠. 요 치수
는 30,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없지만 가상의 선을 보조선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요만큼이 40, 또 요만큼이 지금 이게 90이 아니라 이거는 60이에요. 60 그리고 요만큼이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평행투상도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평행투상도를 그리는 요령을 여러분한테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소메트릭. 아이소메트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평행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정면도를 깔고 정면도를 동일하게 이 정면도를 여기 동일하게 그린 다음에 그렸죠. 아이소메트릭은 어떻게 그립니까? X, Y, Z축이 각각 120도가 되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를 살짝 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해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이소메트릭.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그래서 총 3개를 작도를 합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이거 뒤에 거 먼저 설명을 하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건 실습하는 거예요. 네, 실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예요. 저번에 보여준 것보다 좀 더 단순한 형태의 그림이 보이죠? 실습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써있죠?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평가를 합니다. 중간 평가를 하고요. 중간 평가할 때는 뒷면에 스카치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큰 패널 요런 사이즈를 만듭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비포를 지금처럼 8개를 붙이게 되면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비포 사이즈 8개를 붙이는 거죠. 2주차부터 2주 여러분들이 한 것들 과제를 여기에 쭉쭉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수님들이 크리틱해준 내용들이 여기 막 이렇게 써있죠. 이 상태로 붙인 거예요. 잘한 친구는 잘한 대로 붙이고 못한 친구는 못한 대로 붙이고 또는 내가 좀 더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해가지고 깨끗한 형태로 이렇게 붙이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쭉 이거를 전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이렇게 전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중간평가 때 이걸 가지고 교수님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는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투시도를 그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투시도 그리는 거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나온 뭐 이론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 요 지점 SP 쳐다보면 스탠딩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입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 있는 지점. 그 다음에 그라운드 레벨에서 GP, 그 다음에 GL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플랜, 그 다음에 그라운드 라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다른 명칭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불러요. 2가지.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PP 같은 경우에 여기 있죠. 화면입니다. 픽처 플랜이라 그래서 내가 요 보이는 물체를 그리기 위한 가상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화면을 여기다 만드는 거를 PPA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VP 같은 경우에 소실점 나머지 용어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 요 정도의 용어를 알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해하는 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이 있으면 나와 있죠. 그래서 PP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인면도와 평면도 2개를 놓고 그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서 평면도를 쳐다볼 때는 평면상에서 그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인면도를 놓고 여기 보면 수평선이 있죠.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인면상에서 그리는 거랑 섞여 있어요.
그림 그릴 때 우리가 3차원으로 그리다 보니까 평면에서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인면에서 보이는 거를 3차원으로 상상하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들이 여러 개가 막 중복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그리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려놓은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 자, 지금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인면, 그러니까 가상의 화면이 피처 프레임이 이렇게 가서 요 점에 만났죠. 내가 그리려고 하는 평면도랑 만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상의 화면이 요 물체랑 요 평면도랑 만나 있는 요 지점은 내가 쳐다보는 형태에서 화면을 그렸을 때 실제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피처 플랜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쳐다보는 것보다 내가 요 점과 여기 서서 요 점을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도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요 폭이 작아지겠죠. 요 폭이 작아지겠죠. 근데 요게 여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폭이랑 똑같이 보이겠죠. 이 피처 플랜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여기서 시선을 보낸 거랑 여기랑 만나니까 그죠?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피처 플랜이 앞에 있으면 작아 보이고 뒤에 가 있으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붙었다. 그러면 실제랑 똑같은 걸로 보이는,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쳐다보면 요 점이 실제 크기랑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인면도상의 높이랑 이게 똑같이 이렇게 온 거야. 똑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선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가 피처 플랜에 만난 지 여기죠. 여기서 수평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쭉 내리면 메스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일 거야. 여기도 이렇게 보내면 여기 만났죠. 그럼 여기서 수평으로 쭉 수선의 발을 내리면 메스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야? 투시도장, 소실점이 있잖아. 그럼 요 소실점이 여기 있죠. 얘가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그러면 HL이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 연결해. 쭉 얘도 쭉 연결합니다.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쭉 연결합니다. 그리고 요 점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 뒤에는 요 점이 각각 이쪽 소실점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만나는 게 윗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면 3차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투시도예요. 이게 요령이에요.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를 여기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면 요 A라는 점을 보고 그리면 이 A라는 부분이 피처 플랜하고 만났기 때문에 인면도상에 동일하게 A와 A1번과 A2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하는 데를 보고 이제 그리게 되면 B라고 하는 데를 보고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내가 쳐다보죠. 그럼 피처 플랜에 만나는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면 이 인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뚜껑 부분, 이 뚜껑은 지금 이 평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리면 되는데 이미 이 모서리를 우리가 찾아놨잖아. 그죠? 그래서 이 찾아놓은 점에서 각각 소시점 방향으로 줄어들게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3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림처럼.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실습을 자꾸 그려봐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얘랑 다른 거는 각도만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출력한 거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지 종이를 하나 출력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물론 작도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 이해가 잘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좀 복잡한 형태로 넘어가면 갑자기 어렵죠. 갑자기 어렵지만 그리는 요령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처 플레인이 여기 있죠. 이 피처 플레인 여기 쭉 가면 평면도 여기랑 만났어요. 이 평면도를 돌린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한 60도쯤 돼 보이고 이게 한 30도쯤 돼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비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이거 다 더했으니까 얼마입니까? 70이 되겠죠. 7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니까 40.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15.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지.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 요거는 15. 얘는 4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 맞죠? 다 나왔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피처 플레인 여기 만났으니까 요 점은 여기 요 높이 요 높이랑 동일하니까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쭉 그린 거고 수평으로 그려서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소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여기 SP 입점에서 여기서부터 내가 요 모서리를 쳐다보고 직선을 쭉 그리면 여기 만났죠. 여기서 수세 바를 쭉 내리면 이렇게 만나는 얘도 여기서 쭉 쳐다보고 여기 만났죠. 수세 바를 쭉 내리면 여기 만나는 그러면 실제보다 이게 이렇게 작아지게 보이겠지. 왜? 얘보다 요 점이 SP보다 PP보다 뒤에 있잖아. 그죠?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보다 작게 보이잖아. 그죠? 얘보다 얘가 그래서 작게 보이는 거야. 그죠? 이런 요령으로 나머지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메스는 어떻게 그려? 이 메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가상의 선을. 가상의 선을 그리면 이게 15죠. 그러면 요 점을 쳐다보고 여기서 쭉 그리면 여기 만났죠. 여기 만납니다. 만난 점에서 쭉 내리면 여기 어디에 생길 거야. 그죠? 이 점에서 여기 소시점 1번으로 쭉 선을 연장하면 요 선을 그릴 수 있어. 이해됩니까? 이렇게 쭉 연장하면 여기 소시점이랑 만날 거야. 그리고 요 점은 여기서 쳐다보고 PP랑 만나는 요 점에서 쭉 내리면 이렇게 만들어져. 이 뒤에 숨어있는 점이 안 보여서 못 그리겠어요가 아니라 가상의 선을 이렇게 연장해 보면 이 선은 지금 평행하잖아. 그죠? 평행하니까 여기 점을 찾아서 이쪽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이 선을 찾을 수 있다고. 뒤에 숨어있는 점은 다 찾을 수 있어. 이 위에 보이는 이런 점들도 다 동일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만난 점이 이 꼭지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요 점이 되겠지. 요 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 점이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쭉 쳐다보고 만난 점 여기. 여기서 쭉 수평으로 내리면 이렇게 만나요. 그럼 이 점은 가상의 선이니까 지워버리면, 이건 지워버리면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투시도 그리는 요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투시도를 그리는 거를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투시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실습을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이는 평면도 있죠. 평면도를 여기 놓고 전면도를 놓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가 소실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진하게 그린 게 피처 프레임입니다. 피처 플랜을 여기다 놓고 소실점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쭉 내려서
눈높이를 찾는 거예요. 지금 눈높이라고 그려놓은 게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 밑에 잡았는지 요 밑에 잡았는지 봐야 됩니다. 이 동영상 링크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좀 건너뛸게요. 지금처럼 여기 입점에서 각 모서리들을 향해서 시선을 쭉 날려서 피처 플랜과 만나는 요 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여기 만난 여기 피처 플랜과 만난 요 점이 요 인면상에서의 레벨과 똑같으니까 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요 점들을 여기다 다 찍는 거야. 실제로 같은 레벨 다 찍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작아지게. 지금 여기를 소실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소실점을 여기 잡았죠. 양 끝에 1번, 2번 잡았습니다. 이 모서리에서 소실점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지고 이쪽 방향으로도 작아지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연하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진하게 그려요. 보조선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립니다. 이 모서리 들어간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꺾이죠. 이 꺾인 부분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꺾인 부분은 이제 반대편 소실점을 이용해서 꺾어주는 거예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캐노피 부분이죠. 여기 요만큼 튀어나왔죠. 요만큼 튀어나온 것도 그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가상의 점들을 이용해서 내가 찾기 쉬운 포인트부터 먼저 찾아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리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쉬워져. 지금처럼 음영을 표현하니까 그림자를 그려주니까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죠? 입체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림자를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옆에 건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금 도면상에 있는 건물 말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투시도 기법을 잘 이용하면 그 스케치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표현력이 좋아집니다. 차나 사람, 그리고 나무를 그려주는 거는 건축물의 이제 스케일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그려요. 그래서 저런 게 주변에 있으면 건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니다. 보여드렸고, 여기 출처가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들어가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고 나서 스케치를 하면 여러분들 스케치 실력이 확 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중간평가는 10월 26일에 할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놨다가 까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2주차부터 시작해서 6주차까지 과제를 한 거를 잘 보관했다가 이거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PPT는 여기까지 설명해서 끝났고요. 여러분들한테 투시도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할 거는 이번에 할 거는 앞에 설명했던 투시도에 관련된 이론을 조금 더 보완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투시도를 그리는 이유라고 하는 게 지금 결국엔 이거예요. 평면도나 인면도나 단면도를 봐서는 이 건물의 형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3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영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투영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요. 투영법 안에 수직으로 그리는 투영. 실제 투영법 중에 수직으로 그린 투영법이 이거예요. 인면도나 지붕도 같은 게 수직으로 그린 투영법이에요. 이거를 비틀어서 보게 되면 수직으로 안 보고 비틀어서 보면 이게 이런 3차원으로 보이는 거고, 건물을 수직으로 그냥 딱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인면도나 지붕도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를 3차원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비트는데, 비틀 때 어떻게 옆으로 각도를 XYZ축을 비틀어서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투상도라고 하는 XYZ축이 평행하게 그리는 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엑소노메트릭이라는 게 있고, 요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소실점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면이나 인면에서 봤을 때 알기 어려운 이런 형태들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상도라고 하는 거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각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소실점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해서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비례해서. 이 비례 관계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비례가 잘 맞아야 또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소점 투시도 그리는 거를 하나 예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평면도고요. 지금 PP, 그러니까 피처 프레임을 저 뒤에 있는, 뒤편에 있는 벽에다 맞춘 거예요. 요 뒤에 벽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수평선, 내 눈높이를 여기다 놓고, 그 옆에다가 단면도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요 단면도.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면 있죠? 요 뒷면이 보이게 그린 거예요. 단면도를. 요 뒷면이 보이게끔 놓은 거고, 이, 이 단면의 중심부에 소실점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줄어들게 그릴 거예요. 줄어들게. 그러면 PP가 여기 있으니까 이 PP보다 앞에 있는 얘네들은 실제보다 크게 보일 거고, 이 뒤에 이 벽 인면은 이 도면과 동일한 크기로 여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SP 지점을 여기에 딱 잡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여기에 서서 이 벽을 안쪽을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일단 A, B 요 벽 양 끝점 여기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단면도상에서 이 점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앞에 내가 보인 데까지 여기까지 그릴 거면 CD점은 여기서 잘리겠죠. 그럼 요 점은 여기에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데까지 연장한 요 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이 여기 그려진 거야.
여기 A에서 C까지 요 바닥면이 A에서 C까지 요 바닥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지붕면이 여기 이렇게 그대로 옮겨오는데 이거는 요 뒤에 보이는 거고 요 앞쪽에 보이는 건 다시 이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죠? 이렇게 소실점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보다 요 인면이 요 안에 있는 거고 요 앞쪽에 요 부분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더 크게. 실제보다 더 크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소실점 방향으로 이렇게 도면을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여기 문이 있으면 문, 이쪽에 창이 있으면 창,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그리는 원리는 동일한 원리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그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쉬워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그리나 생각했지만 그리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소점 같은 경우는 이 소실점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평면을 이렇게 놓고 그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PP가 있고 수평선이 있고 인면도와 평면도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입점 그리고 입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소실점을 두 개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선 PP랑 만난 요 평면이 요 점에서 만났죠. 요 만나는 점을 찾아와서 1대1로 맞춰 놓고 거기서 여기 만나는 점을 그려 놓고 여기서부터 소실점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를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투시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지금 투시도 기법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스케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투시도 기법에 의해서 작도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준이 되는 선을 여러분들이 정해 놓고 소실점 두 개를 정해서 큰 건물의 테두리 있죠. 외곽선만 투시도의 작도법에 의해서 스케치를 밑바탕을 그려 놓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눈대중 어느 정도 감에 의해서 이런 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투시도를 알면 스케치가 쉬워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투시도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 사례 다른 형태들을 그리는 거를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작도하는 거를 연습하세요. 똑같은 거를 그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보여줄게요. 좀 더 복잡한 사례예요. 지금 저번에 잠깐 보여줬던 것들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는 건물, 그러니까 구조체예요. 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기둥입니다. 기둥이 이렇게 4개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 위에 판을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보고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 부분이 지붕, 그리고 이 부분이 기둥, 그리고 얘가 바닥입니다. 얘를 지금 여기 만나는 요점 있죠? 이게 SP. 그 다음에 이 빨간 선, 이 위에 이 빨간 선이 PP. 그리고 양 끝에 얘가 V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실점 1번, 소실점 2번입니다. 여기 서서 이 구조체를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런 인면을 갖는 애가 어떤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다 그냥 바로 그려볼게요. 자, 라인을 이용해서 이건 CAD에서 그리는 여러분들한테 스케치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바로 여기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그죠? 이 모서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모서리. 근데 이 모서리를 그리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PP랑 만났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릴 거야. 그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인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만났네. PP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덩어리가 실제 사이즈일 경우에 PP랑 만나는 점에서는 1대1로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이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커지겠네. 요 방향으로 커지겠네. 그러면 얘가 여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소시점 여기니까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얘를 쭉 연장해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얘가 보이는 게 되는 건가? 이렇게 그렸으면 뜰린 거야. 이렇게 그리면 뜰린 거야. 왜 뜰렸는지, 왜 뜰렸느냐? 실제 이 PP와 만나는 이 구조체는 여기서 만났잖아. 여기서 만났잖아. 여기서 만난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났잖아요. 얘는 이 뒤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실제보다 얘는 작게 보이겠지. 근데 얘는 1대1로 그렸지. 똑같이 그렸지. 뜰렸지. 그죠? 뜰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뜰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누굴 먼저 그려야 되냐면 요 선을 먼저 그려야 돼. 여기서 여기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요 점을 먼저 그려야 돼.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야 실제 크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기랑 동일하게 만난 점이기 때문에 실제 크기랑 똑같아.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여기까지 선을 연장합니다. 캐드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돼요. 이렇게 연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요만큼이 요 부분이 인면 요만큼이 보이는 게 여기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뒤에 부분은 실제보다 조금 더 뒤에 있잖아. 요쪽에 생기잖아. 작게 보이는 거야. 얘를 먼저 그려주고 나서 이 뒤에 걸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 뒤에 여기 생긴 거야. 여기 요만큼 생긴 거야. 얘는 이제 그렸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도 여기서 잘립니다. 잘리죠. 이렇게 여기도 지울게요. 이렇게 그려야 돼. 얘는 그렸으니까 지웁니다. 그렸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대로 하면 되죠. 그대로. 왜? 여기 소시점을 찾아놨잖아. 포인트 잡았잖아. 여기서 반대쪽 방향 소시점으로 여기죠.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대로 다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이 바닥, 요 밑에 있는 요 바닥은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바닥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얘도 뚜껑이 있겠죠. 우리가 보이는 뚜껑이 있겠지. 얘랑 연결하면 이렇게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지우고
이렇게 돼요. 이 위에 지붕판이 이렇게 보일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 기둥과 요 볼을 그리면 되는데 지금 보면 만나는 데가 없지. 만나는 데가 없으니까 이 PP랑 만나는 데가 지금 여기는 없잖아. 그럼 못 그리잖아. 근데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요 선을 우리가 찾아놨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리면 돼. 여기서부터 얘를 그리고 싶다. 얘를 그리고 싶다. 그럼 여기서 쭉 연장합니다. 어디까지? 피처 프레임까지.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합니다. 어디까지? 피처 프레임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 그러면 여기에서 만난 거야. 여기서 만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지겠지. 작아지겠지. 이렇게 작아지겠지. 선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밑으로 얼마나 내려가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 얼마나 내려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려?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애를 기준으로 원래 사실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아직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버렸으니까 다시 그릴게요. 여기서 여기 만났죠? 밑에 부분이 여기까지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자. 그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들어간 거를 그리면 돼. 들어간 거를 그리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사실 어려워하면 안 되고 익숙해져야 돼. 자,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럼 이게 사실은 지금 없는 선이지만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있다고 생각해야 돼. 얘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서 만났지. 여기.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만난 점. 여기 만난 요 점이 얘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질 거고 이쪽 방향으로 커질 거야.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가 좀 이상하다. 이거 맞나? 이거 잘못 그린 게 있네. 어떻게 잘못 그렸나요? 얘가 왜 이렇게 뒤로 가? 어, 뒤로. 다시. 저쪽으로. 그래서 이게 잘못 그렸구나. 일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저쪽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요 점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만나는 점, 여기에서 밑으로 여기, 이게 저쪽 뒤로 갈 거니까 이쪽으로 내려간다. 이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뒤로 내려간다. 다음 여기서 만난다. 이렇게 그리니까 너무 헷갈린다. 앞쪽 먼저 그리자. 너무 헷갈린다. 헷갈리니까 잘 보이는 데부터 하자. 이 앞에 있는 얘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피처 프레임까지 연장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크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랑 얘랑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렇게 보이게 되겠지. 여기도 안 보이겠지. 이렇게 보이겠지.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작아지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가려서 안 보일 거고, 그 다음 뒤에 것도 먼저 마무리 해버릴까? 어차피 안 보이잖아. 자, 얘도 앞에 있으니까 먼저 그리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피처 프레임까지 연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갈 거고,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아까 이 선이 이렇게 쭉 연장이 되겠지. 그러면 얘까지 이게 연장이 될 거고, 이거는 이렇게 지워질 거고, 다음 이거는 이제 없고 이렇게 되겠지. 얘도 이제 필요 없고, 얘는 투시도에 의해서 얘는 이리로 가야 되고, 얘는 이리로 갑니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저 뒤에 잘리는 부분은 가니까 요 점을 찾아보면 되겠지. 실제로는 안 보이긴 하지만 안 보이니까 일단 해야. 그 다음 이제 요 점을 찾아서 그리는 게 좋겠지. 요 점을 찾아볼까? 요 점을 여기랑 여기 만났죠. 여기서 직선으로 쭉 내리면 여기 가서 만나죠. 여기 지금 요 모서리가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지워질 거고, 여기서부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둥자리입니다. 기둥자리. 기둥이
얘는 지우고, 기둥을 가리는 부분 얘도 안 보일 거고, 얘도 안 보일 거고, 얘도 안 보일 거고. 여기 지워서 이 밑에 거를 지금 자, 이제 요쪽 보이는 부분은 다 그렸네. 요쪽까지 그렸네. 그럼 이제 옆에 요쪽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고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겠지. 기둥이 이렇게 서 있을 거고, 기둥이 그래서 이 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우면 자, 기둥은 그렸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이렇게 수평으로 지나가겠지. 뭐가? 부가. 그지? 부가 지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지워버렸지만 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부가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고, 여기도 얘랑 연결되는 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린 얘가 내려가겠지? 이 부분이 왜 안 맞지? 이걸 잘못 그렸나? 여기 만나야 되는데 얘를 잘못 잡았나? 얘를 잘못 잡았네. 뭔가 안 맞더라. 얘가 이렇게 지나. 이렇게 얘가 안 맞네. 네,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맞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이쪽으로.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얘는 연장선은 일단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 앞에 부분은 됐죠? 저 뒤에 이 뒤에 이 부분은 잡아서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 만난 PP랑 만난 이 점에서 직선으로 내리면 이 앞에 있는 애가 얘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니까 저 뒷부분은 이렇게 보입니다. 얘는 없죠? 지우. 맞지? 다음 저 뒤에 부분에 있는 이쪽에 있는 얘는 얘가 뒤에 있죠? 이 피처 플랜보다 얘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 앞쪽이니까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겠죠? 실제보다 좀 작게 보이죠? 얘 앞에 게 크고 여기서 이렇게 보낼 거니까 이렇게 지우고 여기서 만나는 점 여기 두 개를 가지고 그냥 여기 만났죠. 요게 만나는 점이 되겠죠. 이거 없고 다음 여기서 이렇게 얘는 안 보이니까 지우고 이 선은 보이니까 살리고 여기서 만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내리는 게 기둥이 서는 거지. 기둥. 얘는 안 보이겠지. 되고 이제 기둥을 여기다 점을 안 찾아오더라도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서 얘랑 저 뒤에 있는 얘랑 만나는 여기가 또 기둥이 들어가는 자리. 이 뒤에 이렇게 설 거야. 여기까지.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얘는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죠. 저 뒤에 부분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얘랑 부가 날아가는 데가 여기까지 가니까 이 점이 이랑 만나는 이제 지우고, 피처 프레임과 만난 데가 여기죠. 여기서 쭉 내리면 여기까지 가네. 그래서 얘는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지워져요. 그 다음 이쪽은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만났죠. 피처 프레임과 만난 여기 직선으로 보면 여기서 가서 맞으면 기둥에 가려서 안 보이네, 그죠? 그럼 얘는 안 보이니까 안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됐고, 요 끝에 안 그려졌네. 예. 그러면 여기서 쭉 내리면 여기까지 오네.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됐고, 바닥판이 지금 위에 거 먼저 마무리 합시다. 위에 거. 얘랑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연장선을 이어보면 얘랑 얘 아닙니다. 만난 데가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랑 이렇게 이게 바닥판입니다. 바닥판, 위판 됐고요. 이거는 지웁시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됐어. 그 다음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밑에 여기서 이렇게 잘려야 되잖아. 그지? 어디서 잘리는지 찾아봐야겠지. 그거를 찾아올 거예요. 일단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잖아. 그죠? 그게 바닥판이랑 만나는 데를 찾는 거야.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서 만나. 요 점이 기둥이 지나가는 위치야. 지나가는 거야. 얘가. 그럼 요 점이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지. 쭉. 얘도 여기서 있는 기둥. 그럼 얘는 여기서 연장해 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연장해도 되고 똑같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 기둥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꺾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 그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 그러면
지워보면 뒤에는 안 보일 거고,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안 보이죠. 이렇게 뒤에 당연히 안 보이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지우면 이렇게, 또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해가 됐나요? 지금 얘 평면도랑 여기 있는 인면도 두 개를 이용해서 3차원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그죠? 복잡한 형태도 기본이 되는 포인트만 우리가 찾아올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이 투시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계단, 그리고 이런 큐브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런 큐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과제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큐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 선을 연결해서 그리면 지금 방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죠? 나머지도 계단도 마찬가지. 맞아. 쭉쭉쭉 이렇게 선을 다 연결을 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됩니다. 큐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죠. 이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평면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는 요령만 알면은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과제로 나가는 게 큐브 형태잖아. 이런 큐브. 이런 큐브 형태로 된 거 그리는 요령을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것보다 좀 더 그림 그리기가 쉽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보다 좀 쉽게 돼 있는데 뭘 그려볼까? 이걸 해볼까요? 자, 여기 SP에서 쳐다보고 얘를 쳐다보고 이렇게 그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PP 여기 있죠. 이 PP에서 아까는 수세바를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서 아래로 그렸지. 그죠? 왜? 평면도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인면도가 있는 애가 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 위로 그리면 되는 거야. 평면도가 아래에 있고 투시도가 요 위에 그려지는 거야. 위로 보내면 돼. 이렇게 위로 보내면 돼. 이렇게 위로 보내면 됩니다. 위로 보내보면 지금 여기 PP랑 만나는 요 선이 요 모서리랑 만났지. 그럼 요 모서리랑 만나는 얘는 얘랑 높이 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높이가 똑같은 요 점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여기에 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얘는 이 PP보다 앞에 있지. 그럼 실제보다 커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PP까지 연장해야 되지. 연장을 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요 선이 이렇게 쭉 평행해서 연장해 온 요 점에 만난 거잖아. 그죠? 요 점이랑 소실점의 위치 얘랑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소실점보다 큰 쪽으로 요쪽으로 그죠? 이렇게 연장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보이는 요 선은 얘고 여기 만난 얘가 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요 점은 어떻게 찾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질 거야. 이렇게 작아질 거야. 소시점 방향으로 일단 작아질 거고 얼만큼 작아지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만나는 점 여기 있죠. 얘를 쭉 연장하면 이렇게 왔죠. 요만큼 작아진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상자가 지금 하나란 얘기입니다. 하나. 그래서 상자 하나만큼만 얘가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쪽 소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소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이 상자 육면체가 여기 있는 1이라고 써 있는 얘야. 1이라고 써 있는 얘입니다.
나머지 얘네는 그럼 어떻게 그려? 이제 우리가 점을 찾아놨잖아. 만나는 점들을. 이 점을 기준으로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선이 이렇게 있어. 그죠? 가상의 선이 육면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지금 저 뒤에 이 꼭지점 만나는 요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그죠? 얘를 기준으로 이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요 뒤에 이렇게 올라갈 애가 얘야. 4개짜리. 그려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겠지. 얼마나 올라가겠어? 아직 모르죠. 어떻게 알아? 지금 이 선이 이게 1대1 사이즈였지. 그죠? 얘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얘가 1대1로 보이는 그 위치고 여기서부터 이쪽 소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진단 말이야. 그죠? 그걸 그려. 이렇게 그리면 자, 이건 없고 이제 얘는 없는 선입니다. 없는 선입니다. 자, 이걸 일단 남겨놔야 되고 안 보이는 부분 지우고 얘도 작아집니다. 그럼 요 뒤에 여기서부터는 이 방향으로 작아진 거야. 여기 하나 더 있지. 이렇게 작아진 거야. 그래서 밑에 한 칸이 있고 여기 한 칸이 있는 거고 2칸, 3칸, 4칸 이렇게 올라간 거야.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뒤에 4칸은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이 뒤로 얼만큼 가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건 이걸 보고 하는 거지. 평면도를 이렇게 그리면 SP랑 만난 데가 여기잖아.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더 뒤로 간 부분이 요만큼 보일 거야. 얘네는 그럼 안 보인다는 얘기지. 얘는 안 보이고 이렇게 잘린 거지. 이렇게 된 거지. 밑에 한 칸, 2칸, 3칸, 4칸이 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쪽 소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을 찾으면 되잖아. 얘를 보면 여기서 만났죠. 얘를 쭉 올리면 박스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이 박스는 이제 다 그렸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4번이라고 써있는 박스까지 그린 거야. 4번 박스까지 그렸고 이 옆에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박스를 이제 그리려면 여기 만났죠. 이 점에서 만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 소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얘가 선이 이렇게 연장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뒤쪽에는 원래는 없는 선이고 지우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 소시점 방향으로 또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그려져. 끝나는 점은 얘를 보고 하는 거지. 여기서 PP랑 만나는 점에서 그리면 이렇게.
3개. 그죠? 그럼 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또 요 점을 찾아보면 되겠지. 예. PP까지 연장. 얘가 이 앞에 이렇게 있는 두 칸, 한 칸, 두 칸. 얘가 이렇게 연장돼야 되겠지. 앞으로. 이렇게 연장돼 있을 거야. 얘는 안 보이겠지. 안 보이겠지. 여기까지. 그치? 그 다음 여기에서 저쪽 방향으로 꺾여 있으니까 꺾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 뒤에 거는 안 보이겠지. 안 보입니다. 이거 안 보이고 이거 안 보이고 이렇게 되겠지. 끝나는 요 선을 찾아서 그리면 여기 만났죠. 얘를 위로 쭉 연장하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2번이라고 써있는 얘도 끝. 이제 1이라고 써있는 얘는 똑같이 얘를 찾습니다. 이번엔 두 개를 동시에 그래서 여기서 연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가 여기까지 연장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연장합니다. 이렇게 안 보이겠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기서 잘렸죠?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쪽 소시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쪽 소시점에서 날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연결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위에 면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지. 이렇게 그리면 완성. 그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에 요 점 하나만 잘 찾으면 중간에 내가 실수를 해서 선을 착각하지 않는 이상 완성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쉬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완성된 이미지는 이런 거고, 그리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그린 겁니다. 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여기 그리는 이런 선들은 굉장히 얇은 선으로 그려야 돼. 보조선들은 진짜 내가 눈에 나만 보일 정도로 아주 연한 선으로 그려야 안 헷갈려요.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진하면 헷갈려서 정확한 선을 찾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박스 형태고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기가 그나마 수월한 건데,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헷갈려.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말고 이제 실제로 건축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평면도를 놓고 인면도를 옆에다 놓고 그립니다. 쭉쭉 그리면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리게 되면 선들이 지금 여기 요 선, 그죠? 수평선, 인면에서 내 눈높이랑 똑같은 수평선 부분, 그리고 요 선, 소실점이 있는 PP, 요 선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잘해야 돼. 그래야 실제와 똑같이 보이는 지점의 위치를 찾아와야 되고, 그 위치 지점과 레벨이 똑같은 인면에서는 어딘지를 내가 확인을 잘 해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PP랑 만나는 요 점, 여기 보면 지금 보이는 요 점을 그려 찾아오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요 점과 여기서 봤을 때 요 벽이 만나는 여기 요 점이거든.
그죠? 요 벽의 담벼락 높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CAD에서 다 그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입점입니다. 스탠딩 포인트입니다. SP. 여기에서 쳐다보죠. 내가 그리고 싶은 점, 요 끝점. 얘를 보고 그립니다. 쭉 해서 PP랑 만났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려요. 그 지점,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요 벽이 서 있는 얘야. 요 높이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 하나 딱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은 여기서 봤을 때 레벨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 기준으로 수평으로 쭉 그리면 여기 오는데 요것보다 이게 밑으로 더 내려왔죠. 왜? 지금 보면 이 PP라고 하는 게 요 벽의 위치보다 뒤에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실제보다 커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앞으로 돌출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점을 그리면 요 점이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쭉 선을 연장해 보면 요 점이란 말이야. 요 라인이 여기 요 벽이야. 실제로는 이 벽이 없지만 여기서 잘렸다고 생각하고 이 점을 찾는 거야. 그죠? 잘렸다 생각하고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찍어 놓고 이 점을 소시점을 이용해서 쭉 연결하면 여기 A, 그 다음 B라고 되어 있는 요 선이 요만큼이 지금 여기 A하고 B라고 써 있는 요게 실제로 투시도에서 보이는 게 되는 거야. 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실제로는 이 뒤까지 좀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찾으면 요 나머지 점에서부터 하나씩 그리는 거야. 찾아오는 거야. 나머지 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위치를 찾을 때 여기다 찍어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그리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꺾인 게 되는 거예요. 쭉쭉 그리면 건물의 형태가 하나씩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지붕도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면 한 번에 이걸 다 그릴 수 없어요. 하나씩 그립니다. 그래서 그리면 처음에는 건물의 윤곽선, 큰 윤곽선부터 먼저 그려요. 윤곽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린 부분이 이 부분이야. 하나씩 그려서 커다란 건물의 윤곽선을 먼저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건물의 큰 윤곽선을 다 그렸으면 나머지는 스케치할 때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프리핸드로 그리면 되는 거고, 투시도로 그릴 때는 나머지 작은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거를 투시도법에 의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인면과 이 평면을 보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절대 못 그려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시도 그리는 연습을 해야 이런 건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해요. 처음부터 이런 건물의 투시도를 그리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소지점 1번, 2번 방향으로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잘 연습을 하게 되면 앞에 보여줬던 이런 투시도들 있죠. 이런 투시도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그리다 보면 도면과, 그러니까 평면도, 여기 보이는 평면도와 인면도를 보고 이런 3차원이 상상이 돼야 돼. 아, 이 형태는 이런 모양으로 투시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되면 그때 되면 이런 투시도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능해져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엔 이런 걸 그리면서 이 평면도를 보고 이 인면도를 보고 내가 여기 서서 얘를 이렇게 쳐다보면 이런 이미지로 보이겠구나 라고 하는 게 처음엔 상상이 되게끔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들이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평면도를 그리면서도 건물이 3차원으로 어떤 모양으로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고, 그게 떠올라야 나중에 그걸 모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면도를 보고 인면도를 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이런 걸 그릴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돼요. 연습을 하면은 근데 됩니다. 아, 나는 이런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져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연습을 통해서 이게 개선이 돼요. 좋아져요. 실력이 늘어요. 오히려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처음부터 공간지각 능력이 좋았던 친구보다 나중에 되면 더 이런 걸 잘 합니다. 3차원으로 상상하는 그 지각 능력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이건 연습으로 극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차원으로 투시도를 그리는 걸 연습해 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걸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그 PPT에서 보여줬던 과제 있죠. 그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오히려 너무 쉬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려운 거를 연습해 보면 그거보다 단순한 거는 너무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잘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길 바라고, 아까 PPT에서 보여줬던 그 우리 중간평가 있죠?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날짜 확인 잘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복도에 그때 되면 A 분반, B 분반, C 분반이 어디에 어떻게 전시해라 라고 지침을 드릴 거예요. 그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시간 맞춰가지고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과제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중간에 과제 가져갔는지 아직 선생님 확인 안 해봤는데, 과제 가져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과제를 보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부족한 점이 있는지 체크를 받고 싶다, 그런 친구는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선생님은 710호에 주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지 않으면 항상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고, 선생님이 혹시 없다 그러면 뭐 문자나 메일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 혹시 찾아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절대 오지 말라고 안 합니다. 늘 오는 거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찾아와서 검토받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